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가 있으면서 실제 봤던 사례들을 기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 세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고객분들이 다 아마존을 사용하진 않으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생소했던 어떤 AWS가 현재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분들이 주력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처음 해봤을 때는 어떤 글로벌 중심의 워크로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 로컬 워크로드도 역시 아마존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AWS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 성공 사례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고 계시는 이제 영웅의 군단, 여기 엔도어즈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웅의 군단 역시 지금 아마존에서 로컬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도 지금 아마존 위에서 모두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게임빌에서 그리고 별이 되어라라든지 아니 다크 어벤져라든지 크리티카라든지 이런 글로벌 게임들을 지금 아마존 위에서 또 런칭하고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런칭한 탑 오브 탱커 넥슨에서 런칭하신 지금 카톡 게임 1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곧 이제 출시될 웹젠에서 출시될 뮤 오리진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되게 대작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사전 준비되는 대작들일수록 어떤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민첩하게 서버를 증가시켜야 되고 혹은 축소시켜야 되고, 또한 이런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프렌들리한 환경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게임일수록, 그리고 성공이 많이 기대되는 게임일수록 또 아마존을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추세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어떤 게임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게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플래닝하고, 그리고 데브 테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어퀴지션 유저를 갖다가 모으시고, 그 다음에 또 리텐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런칭을 또 준비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Y축이 지금 유저 수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데브 테스트 할 때나 아니면 CBT라든지 퍼포먼스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텐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네타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이 아래 보시는 어떤 리스크 테이킹 할 때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대로 어떤 액션 플랜을 정하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게임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첩함을 보게 되면요, 최대한 어떤 민첩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어떤 게임을 수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데이트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바일 게임으로 가면서 이런 업데이트나 어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유저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어떤 어질리티를 통해 가지고 점점 많은 시도를 해가지고 리텐션 구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최대한 리텐션 구간을 넓게 길게 가져가면서 그 사이에서 모네타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갖다가 리스크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 게임이 잘 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잘 핏이 맞는다라거나 하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글로벌로 런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어떤 멀티 디바이스를 갖다가 다 태블릿이든 아니면 스마트 TV건 아니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당연히 기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런칭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비전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매핑이 되면은 게임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아마존이 사업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런칭하기 전이나 혹은 런칭하고 나서 되게 처음에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빠르게 그런 컨텐츠 업데이트 주기를 가져가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로비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그리버드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들 역시 아마존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성공을 했을 때에는 거의 52번째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앵글버드라고 하는 게임이. 그리고 그 전에 51번째 게임들은 모두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51번의 어떤 실패 끝에 52번에 성공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51번에 실패하는 데에도 역시 아마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도하고 빠르게 접고 또다시 시도하고 빠르게 접고 거기로부터 빨리 무언가를 알아내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아마존이 또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빼오고 다시 디플로이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슈퍼셀 역시 아마존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크래시 오브 클랜스라든지 아니면 헤이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런칭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많이 유명해지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게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쪽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장 크게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팀을 가장 작게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저희 아마존 컬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투피자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하나의 팀이 두 개의 피자를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은 그때는 팀을 나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조직적으로 많이 필요한 어떤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질리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런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API로 제공한다는데 가장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자바라든지 닷넷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PHP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뭐 컴퓨터 자원이라든지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CDN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API로 제공하고 있고 이 API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켰다 껐다 미세한 조정까지도 다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어질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래 보시는 이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코드 디플로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마지막 세션에 이제 저희 정윤진 책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질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어질리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마존닷컴 저희 그 리테일 비즈니스 있잖아요. 쇼핑몰 비즈니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닷컴이 2011년 무려 4년 전인데요. 이때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하루 중 배포한 최대 횟수가 1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하나의 배포하고 배포 간에 걸리는 갭이 10초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빠르게 배포를 하는데 뒷단에서는 아무런 어떤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오토매틱하게 그렇게 구축을 해놓으시고 AP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오토메이션을 활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한 번 배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10,000번에서 최대 3만 개의 호스트가 영향을 받는 어떤 막대한 어떤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API를 잘 사용하시고 어질리티를 증가하기 위해서 오토메이션을 상당히 신경 쓰신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게 코드 디플로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과 같은 어떤 코드를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개발 소스에서부터 실제 운영 서버, 스테이징이라든지 운영 서버까지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들을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런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아마존닷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노하우나 이런 실제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실제 릴리즈를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텐션입니다. 실제로 요새 이제 가장 많이 고객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리텐션에서 얼마나 수익화를 잘 할 수 있을지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슈퍼셀의 그 CEO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런칭하고 하기 전에는 내가 이 게임이 런칭해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런칭하고 나서부터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 구간을 최대한 늘리고 이 늘리는 구간에서 또 모네타이제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들에게서 얻은 이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이러는데 되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폐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놓으시고 이제 버리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버리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병렬적이고 온디맨드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번에 뭐 10,000개의 잡으로 쪼개던 5,000개의 잡으로 쪼개던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하나의 잡을 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게임 런칭한 다음에 A/B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A 시나리오가 더 효과적인지 B 시나리오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어떤 배치 잡으로 해가지고 로그를 쌓아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돌리시거나 하루에 한 번 돌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이클링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리얼타임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니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렬적으로 온디맨드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에 어떤 분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에서 이제 나중에 또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이쪽에 홍성진 수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성공을 하신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벤이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은,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경우가 많아 일단은 모두 저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루에 200기가가 쌓인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저기 노쿄나 저희 이제 리전 내 S3 가격이 3센트 퍼 기가바이트, 한 달 유지하는데 기가바이트당 3센트, 3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3테라바이트가 30일을 계속 누적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과 90불 정도가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S3라는 곳에 저장을 하시고 거기다 모두 다 모아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저희 쪽에 어떤 대량의 어떤 리밋 어떤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거나 할 때 저희 쪽에 리퀘스트를 넣으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거는 EC2를 갖다가 2,000대를 쓰시겠다고 저희 쪽에 리밋 인크리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EMR이라고 하는 하둡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써주셨습니다. 저희도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50대라든지 60대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거의 한 달이 가까이 걸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00대 정도 되는, 수백 대 되는 그런 인스턴스로 하게 되면은 같은 가격에 또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50대의 서버를 갖다가 80시간을 켜가지고 하는 거나 2,000대의 서버를 가지고 2시간 만에 이 결과를 얻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비용이 들지만은 무려 거의 40분의 1이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런 어떤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병렬적인 구조를 갖다가 확립하시는데 첫 번째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저희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어떤 가격 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온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프라이스가 있으면은 그거의 거의 80%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 스팟 프라이스는.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비딩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마켓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마켓 프라이스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온디맨드 가격의 거의 20% 수준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팟 프라이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게임 호스팅 하는 거 외에 어떤 게임을 애널리틱스 하시고 애널라이즈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석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거의 보너스처럼 따라가는 어떤 워크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스팟 인스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 아마존 위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KGC에서 데브 시스터즈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를 조금 발췌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레벨링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어떤 이 도전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으면 쿠키런에 종류가 있으면은 이 점점 내려갈수록 이 조전의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달성률이 그러면은 70%라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2%, 1%씩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5%씩 내려가는 것들이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레벨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제 세션이 끝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 세션 하시고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가 또 한번 해주시는데요.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A/B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A/B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A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B라는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A라는 시나리오가 더 효과적인지 B라는 시나리오가 더 모네타이제이션이 잘 되는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 유저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게임은 저희 아마존 닷컴에 게임 스튜디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또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그 게임 스튜디오에서 실제 개발해서 퍼블리싱한 그런 게임 중에 모바일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닷컴이 이제 또 다른 게임들 또 런칭을 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크로스 프로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저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아이콘을 보이게 해가지고 클릭률을 재봤고 유저의 반은 이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클릭률을 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유저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이 로고가 좀 더 친숙하고 브랜드 네임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클릭을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기 컨버전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 요 세 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클릭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걸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재미난 사례가 우가라고 하는 유럽 업체가 있는데요. 이 유럽 업체에서 이 게임 업체에서 이런 테스트를 또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다른 게 이제 5, 10, 25, 5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아래 보시면 5, 30, 65, 135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위에가 더 레비뉴가 많이 나올 거냐 아래가 더 레비뉴가 많이 나올 거냐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아래에 조금 더 좀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willing to pay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새로운 방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 그 올드 방식보다 25% 레비뉴 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숫자를 하나 바꾸고 아이템 배치를 바꿨을 뿐인데 25%의 레비뉴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A/B 테스트를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B라는 시나리오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반만 그런 로직을 태우고 또 인프라스트럭처의 반은 또 신규 로직을 기존 로직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기존 로직보다 신규 로직이 더 이펙티브하다. 그래서 뒤에 이런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심플하게 얘는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쉽게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또 쉽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리얼타임 애널리시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치성으로 해가지고 로그를 쌓아놓고 그걸 뒷단에서 돌리고 그걸 하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했다면은 이제는 바야흐로 리얼타임 애널리시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FPS 게임입니다. 그래서 FPS 게임에서 어떤 게임이 종료되고 나면은 이 빨간색으로 붉게 표시된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트맵들을 공개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되게 이제 배치 잡으로 돌아가지고 늦게 공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리얼타임 애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많이 죽고 있는지를 갖다가 플레이어들한테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 애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게임의 요소를 갖다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게임의 재미를 갖다가 더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많은 지금까지 이제 리텐션에서 지금까지 모네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이런 모든 어떤 스텝들에 있어가지고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 고객이 지금 715일 거의 2년 동안 사용한 인스턴스의 어떤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인스턴스 타입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잘 보시다시피 한 300대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 1에는. 근데 이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막 700대, 800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300대로 시작할 때는 본인들이 800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별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300대에서 조금씩 늘렸다가 또다시 내가 게임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땐 또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또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의 업데이트라든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버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게임 업체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은 지금 제가 오른쪽에 여기서 보고 계시듯이 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증가시켰다가 줄이셨다가 스펙 업하셨다가 다운하셨다가 하는 것들이 되게 자유자재로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게임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직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 IDG라고 하는 업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조금씩 이 시대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중요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키포인트가 뭔지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첫 번째로 재무 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pay as you go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스펙을 업하고 다운하고 스케일 아웃하고 인하고 하는 것들은 성능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에 의해 가지고 그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큰 어떤 조직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 사업부하고 IT 팀하고 여기에 뭐 기술 PM 팀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팀이라든지 하고의 어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게임빌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코스트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 부서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국내 사례 중에 하나가 쿠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200억 정도 매출 나오신 어떤 아주 견실한 회사신데요. 이분들이 페이스북 게임 회사이십니다. 페이스북 게임 회사이신데 한 국내에 유일하게 한 탑 5 안에 전 세계에 있는 페이스북 게임 회사 중에 국내 탑 4 안에 드는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부적인 펄러시를 정하신 게 한 달에 하나는 무조건 런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역시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많은 타이틀을 런칭하시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존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네 번째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에서는 어떤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곧 이제 말씀해주실 컴투스에서도 이제 저희 CDN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53개의 클라우드 프런트 CDN을 팝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패치나 이런 것들을 추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글로벌 진출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최근에는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나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업체들 중에 가장 많은
28개의 어떤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53개의 클라우드 프론트 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글로벌로 커버리지 하시기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쉬운 편입니다. 또 되게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멀티 리전을 사용하시는 이제 국내 이제 게임빌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게임 중에 하나가 피싱 마스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빌의 그 게임 중에 피싱 마스터가 도쿄 리전하고 이제 미국 동부 리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두 개의 리전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레이턴시 베이스드 라우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런칭을 하셨는데요. 즉 가까운 쪽에 있는 유저가 그 가까운 쪽에 있는 리전으로 붙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멀티 리전 아키텍처를 완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역시 아까 이제 네이트는 이제 그 레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 저희 그 도쿄 리전하고 이쪽 그 미국 동부 쪽에서 MySQL의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어싱크로너스하게 계속 동기화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글로벌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 수평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에는 저희 보시다시피 지금 비디오 베이스로 시작해서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PC 베이스가 또 유명해졌고 최근에 이제 피처폰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태블릿, TV, 뭐 SNS, 메신저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게임사들이 이런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제 궁금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한동안은 되게 혼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태블릿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태블릿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가 런칭한 파이어 T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셋톱박스인데요. 거기다 끼게 되면은 이 셋톱박스를 끼게 된 그 스마트 TV에서는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무비도 그 영화도 보실 수 있고 게임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은 계속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코그니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그니토가 이제 주로 지향하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어떤 동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버가 없이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서버의 것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 동기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크래시 오브 클랜스가 이제 게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계속 동기화를 해야 싱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커넥티비티가 좋을 때는 동기화를 조금 자주 하다가 커넥티비티가 좋지 않을 때는 잠깐 또 클라이언트에 놔뒀다가 로컬 캐시에 놔뒀다가 다음번에 또 동기화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니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넥트들을 갖다가 제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글로벌로 나가실 때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마존의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버에서 모든 렌더링을 하시고 그 결과를 갖다 클라이언트에 받아가지고 그 결과만 클라이언트에서 받아가지고 스트리밍을 해서 받는 그런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앱스트림은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패치를 깔거나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뭘 추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TV에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 태블릿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갖다가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유럽에 CCP라고 하는 그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PC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런 고퀄리티의 어떤 사양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 패치를 1기가에서 2기가 정도 되는 것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걸 로딩을 하는 시간이 계속 걸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앱스트림을 그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림을 사용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고객으로부터 왼쪽에 보이시듯이 이렇게 아바타를 그리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떤 추가 다운로드 없이. 그럼 자신의 아바타를 그리면서 다운로드는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거의 획기적으로 이런 서버 이탈률을 갖다가 낮출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AWS를 게임 업체분들이 도입하시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브 테스트에서부터 물론 시작하시고 BMT라든지 POC라든지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과연 내 게임이 여기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프로덕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게임 및 서비스를 런칭하시고 처음에는 글로벌로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국내 게임을 또 런칭해 보시고 또 아니면 또 그 플랫폼 자체를 또 옮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가는 가장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그런 단계는 클라우드 옵티마이즈드 되어 있는 워크로드를 도입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그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심으로써 클라우드에 좀 더 맞는 그런 워크로드를 하시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데브 테스트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존 팀에서 어떤 POC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저희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POC라든지 BMT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아키텍처 리뷰라든지 저희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가셔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정기 교육에 대한 기회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비용 최적화 컨설팅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 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클라우드에 밀접한 어떤 워크로드를 하실 때는 좀 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부 교육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런 교육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페셔널 컨설팅이라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그래서 그 컨설턴트들이 직접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위에 보시면 AWS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티피케이시라 그래가지고 실제 어떤 AWS에 관계되어 있는 업무 경험을 증명하고 어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격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 데브 테스트, 디벨로퍼, 솔루션 아키텍트, 뭐 또 시스옵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정기 교육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들을 드리고 있고, 또 프로페셔널 서비스 컨설턴트들이 저희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맨 아래 보시는 게임 업체 그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다음 달 5월부터 또 5회 동안 저희가 그 정기 세미나를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든지 디벨로퍼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정 주제, 게임 업체 분들을 이 관심 있어야만 할 만한 주제들을 정해 가지고 퍼블릭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은 조직 내에 어떤 인터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메일 주소고요.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